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의 뉴스 공감이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평화공감. 오늘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더운데 여름 잘 나오고 계세요? 예. 네, 다행입니다. 지금 갑자기 뜨거워진 사건이 있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갑자기 뜨거워진 거죠. 이게 2년 전 사건이었는데 해경에서 조금 약간 다른 해석이 가능할 글쎄, 것 같은 발표를 하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 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뭐 집중 포화를 날리듯이 지금 사안을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6시간 뭐 세월호 때가 연상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습니다. 일단 총평을 해주신다면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 당시 그 국방부하고 해경 그래서 그 국회에 보고했던 게 실체적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긴 얘기할 필요 없이 당시에 국방위원회 간사였었나요? 지금은 국민의힘 그 사무총장으로 있는 한기호 장군, 그분이 아마 네, 한기호 삼선 의원입니다. 삼성 장군 출신이죠. 네. 삼성 장군 출신인데 해군이었나 육군이었습니다. 육군이었나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분이 최근 어느 방송에서 그랬어요. 그 당시에 국방부나 그 뭐 해경의 보고를 국방부의 보고죠.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의 보고를 받았는데 월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던가? 네. 월북이라고 그 얘기를 했죠. 한기호 의원도 지금 여당 그렇죠. 의원도요. 네. 지금 여당의 사무총장. 그러니까 사무총장이면은 어떻게 보면 여당의 지도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대통령 기록물을 뭐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압박을 해 들어가지만 그 대통령 기록을 공개하려면은 이제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만 된다는 그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법률 조항이 있죠. 기록물 네. 보존에 관한 법률이든지. 근데 그 뭐 굳이 원한다면은 3분의 2선은 넘겠죠. 민주당이 동의만 하면요, 뭐 가능하죠. 우상호 의원이 뭐 그렇게 해서 3분의 2 그 가결해가지고 뭐 공개하지 않은 식으로 세게 나가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한쪽에서는 또 SI를 공개하라. SI라면 특수 정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스페셜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감청 결과라든지 이런 건데 그때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SI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군 것도 다 종합을 해서 발표를 그 판단을 하는 네네. 그런 정보란 말이죠. 그거 SI를 공개하려면 이제 그 미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네네. 미국은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 SI 내용까지 공개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북한이 어디까지 남쪽한테 감시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이 범위가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안보 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일을 벌이자는 거예요. 네. 서해 공무원 한 사람의 월북 사건의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부 말을 못 믿겠다. 그때는 믿었는데 지금은 못 믿겠다는 것도 이상하고. 네네. 더구나 지금 현재 사무총장으로 있는 한기호 의원이 당시에 국방위원회 간사였는지 모르지만 국방위원회 참가했을 때 참석해가지고 그때 그 국방부 발표로서는 월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최근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 원내대표 얘기 다르고 사무총장 얘기 다르고 이거는 좀 이상하죠. 그럼 이렇게 또 대통령까지도 지금 대통령을 불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을 지금 포토라인에다 세우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도 계속 지금 좁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운규 전 상업통상장관이라든지 탈원전 그것도 그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울산시장 선거 문제 가지고 또 문제를 삼을 거고. 2008년의 경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웠어요. 검찰청사로 소환도 하고요. 그래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아주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글쎄, 또 그러니까 일어나고요. 이게 뭐 글쎄 나 참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가? 네.
문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뭐 망신은 줄 수 망신 있겠죠. 줘 가지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는 반사이익은 뭐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뭘까요? 아, 글쎄 우리 검사가 아니어서 모르겠네요. 네네. 근데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뭐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법조인이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방어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이게 만약 그 전 단계라고 한다면 굉장히 소모적인 거고 또 중요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SI 특수정보 같은 것을 공개하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안 좋은 상황 아닌가요? 안 좋은 게 아니라 매우 위험한 말을 꺼낸 거예요. 지금 그 공개하면은 그다음부터 북한이 이제 다 주파수 바꿔버립니다. 네네. 어? 주파수 바꿔버린다고. 다시 찾아야 되겠네요. 다시 그걸 맞추려면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가 안보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군요. 이게 칼인지 돌멩이인지 모르고 막 던지는 거야. 그래도 그러면 한기호 의원 같은 사람이 당내에서 목소리를 좀 내서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칼인지 몽둥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던지는 걸 좀 막거나 하는 내부 자정작용이 있거나 또는 관료들이라도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관료들은 저도 뭐 공무원 출신이지만 네. 관료들은 믿을 수 없고 네. 더구나 이제 해경이 정권 바뀌니까 지금 완전히 입장을 바꿔가지고 약간의 뉘앙스 차이로 이렇게 판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월북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시작을 하니까 참 곤란하게 됐죠. 네. 말하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월북이라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뜻인데 그거는 정권 눈치를 보는 소위 제복 입은 공무원들이 지금 정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전 원칙적으로는 아니 그거 관련 나도 뉴스에서 본 건데 언론에서 그 발표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거부를 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요 며칠 사이에 다른 사람이 대신 그때 그 월북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인사상의 뭐 이득을 보려고 하는 몇몇 그룹이 그걸 지금 꾸미고 있는 거 아닌가. 정권에 코드 맞추려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는 거로 보인다. 네. 인사가 오니까 지금 뭐 내무장관이 지금 치안감들을 다 인터뷰 해가지고 그렇죠. 행안부 장관이 네, 시험도 보고 행안부 장관이 또 뭐 이 다음 순서로 알아볼 겁니다만은 뭐 경찰 통제 방안도 마련하고요.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하여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건 의미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네.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북한 수역으로 들어가 버린 뒤에 그것을 그냥 마치 가령 그것이 울산 앞바다에서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다 연락을 해서 빨리 살려내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남북 간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쪽에서 전화해서 그 좀 간 사람은 그 함부로 다루지 말고 빨리 우리한테 넘겨라는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받아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뭐 문제를 삼는 건데 그렇게 되면 통일 다 된 거죠. 네, 그 정도로 남북이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면 통일 다 된 거죠. 네, 사실상 통일된 상태나 그러니까 남북 간에 비판하는 쪽에서 그러잖아요. 문제 삼는 쪽에서 남북 간에 그렇게 정상회담도 해가지고 가까우면서 그거 하나 못하냐 그러는데 정상회담 한두 번 했다가 해가지고 그 전화 한 방에 그냥 그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고 할 정도라면 그야말로 그건 통일이 다 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울산 앞바다와 연평도는 다르다. 엄연히 다르죠. 근데 이게 쉽게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아이고 근데 네. 의도가 분명하고 분명하고 그다음에 SI까지 공개하라고는 얘기를 먼저 좀 터뜨려놨고 대통령 기록물을 갖다 공개하라고 먼저 지금 그쪽에서 앞서가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이것이 전개될 수 있는 한계가 어디라는 걸 사실상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한마디로 쇼라고 하지 않습니까? 쇼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정치적 쇼죠. 아니 그런데 그 가족 입장에서는 뭐 형님이나 부인도 언론에 나와서 이제 눈물로 호소. 가족 입장에서 정말 딱하고 돌이킬 수 없는. 가족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뭐 뭐라고나 정부로부터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든지 네, 뭐 네, 이런 등등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데 그 안 되면은 나중에 그 원망은 어떻게 들을 건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목숨을 가지고 정치적 쇼를 하거나 하는 거 또 하나는 그 사람 서해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의 목숨도 중요하고요. 가족들의 상태도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정치적 쇼를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고 지금 SI 등을 뭐 공개한다 만다 대통령 기록물을 보자 안 보자 이런 식으로 공방이 오가는 건 약간 국가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건 좀 함량 미달 아닙니까? 북한이 그 대남 차원에서 무슨 군사적으로 도발을 할 징후가 감지가 되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네.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가 그랬죠. 네. 북한이 도발할 징후를 감지하는 게 다 SI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공개해버리면 일종의 무장 해제를 하겠다 이런 무장 해제지. 네. 문재인 대통령 망신 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무장 해제를 하겠다. 네. 그런 문제가 그 SI 관련 이 사안이 돼버렸는데 그 SI까지 공개하자고 하는 얘기가 결국은 한국의 안보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 건지를 지금 모르고 네. 정치적인 어떻게 타격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한테 전 정부에 주기 위해서 그냥 급한 김에 일을 저질렀는데 이게 수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보통 보수파는요.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민주파보다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 우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자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역시 말뿐인가요? 근데 이제 그 안보에 대해서 뭐 적극적이다 하는 게 결국 이런 아주 미묘한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것은 생각 안 하고 네네. 무조건 북한을 때려 죽여야 된다. 네. 압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굴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수죠. 네네. 근데 때려 죽이면 죽습니까? 압박을 하면 굴복합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로도. 그러나 하여튼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저런 새끼 때려 죽여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잘 하잖아요. 네. 그냥 희망사항이군요. 장관님 모신 김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인권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로 나온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인권을 다 얘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 주로 이 청취자들 입장에서 듣는 거는요. 하여튼 북한에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인권 문제가 북한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한다라는 공격도 있고요. 북한의 인권 유린이라고 할까 인권 유린은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심각한 건 사실이다. 심각한 건 사실이고 북한의 인권 문제는 그야말로 참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 인권 문제를 시비 걸어가지고 북한이 고칠 거라면은 벌써 끝났을 문제입니다. 근데 북한은 어떤 입장이냐면 중국도 이제 한때 같은 입장이었지만 인권 자꾸 거론하는데 그것은 인권을 빙자한 국권 침해. 네, 또 하나는 서구적 인권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서구적 인권, 서양에서 얘기하는 인권이다. 미국식 인권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인권이라는 것은 우선 국권이 확 튼튼해야만 인권이 보장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은 그 얘기하죠. 우리가 일본한테 국권을 뺏겼을 때 조선 사람의 인권은 없었다.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무슨 미국의 가까운 그 사람 미국 앞제비라고 그러지만 그들로부터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 국권이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권보다 아래 개념인 인권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게 순서가 틀린 얘기다라고 반박을 하고 또 하나는 인권은 그야말로 서양의 인권 발달사하고 그 맥락에서 볼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중국에서는 그걸 소위 온포 문제라고 합니다. 등다섯고 배부른 따뜻한 원자에 배부를 퍼자
등다숙고 배부르게 돼야만 인권을 그 당사자들이 챙기게 돼 있다. 지금 등다숙고 배부르기 전에는 춥고 배고플 때는 이건 우선 추위를 견디고 배부르기 위해서 인권 침해를 받더라도 뭐 밥은 먹어야 된다. 이런 논리. 배부터 채우려고 그런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 심리를 그 예를 들면서 걱정 마라. 우리도 국권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경제가 발전이 돼서 등다숙고 배부르게 되면은 당신네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권 거론을 할 거야. 네. 자동적으로 인권 개선해 나갈 거야.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인권을 자꾸 따지는 것은 인권 핑계대고 지금 국권을 흔들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거론을 못하게 해요. 네네. 아니 장관님 말씀은 이제 그렇게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글쎄요, 있다는 그래요. 거죠. 그러니까 네. 심각한 건 사실이고요. 남북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이제 비난하는데 저도 이제 대화를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장관급 회담도 하고 뭐 차관급 회담도 하고 인권 문제의 인자만 꺼내도 팔은 깨집니다. 네네. 이건 인권을 빙자해서 국권을 흔들려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아무런 인권 문제를 얘기한 북한 사람들이 이거는 판을 깨기 위한 의도구나라고 간주해 버린다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일단 약간 도둑이 재벌 저리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군사 안보 문제 그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는 마당에 인권 문제부터 걸어놓으면은 우리는 회담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판을 깰 수는 없죠. 네, 평화 문제도 풀어나가야 되니까. 네.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데 그렇게 다 해서 그들 문자대로 북한이 개방 개혁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주고 경제가 발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들 문자로 이제 원포 문제가 해결되면 등다숙고 배부르게 되면 인권은 개선되게 돼 있어요. 중국이 그래요. 중국이 개방 개혁하기 전에는 인권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78년 말에 개방 개혁을 결정한 뒤에 지금 벌써 3, 4년 됐는데 점점 경제가 좋아지고 지금은 이제 G2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네. 제 기억에 그들이 2006년인가 되면서 GDP 총액 규모가 이제 커지고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 인권 백서락을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용이겠네요.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계속 중국의 인권 문제를 시비를 거니까 그 전까지는 인권 이전에 국권이다 하는 논리로 저항을 했었는데 경제가 좋아지니까 원포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앞세우면서 너희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인권 문제를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지금 중국에 아직도 인권 문제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신강 위구르 문제 같은 것은 인권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죠. 그것도 하여튼 큰 의미의 인권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것이 이제 미국의 그 대중 정책의 하나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중국에 가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갑자기 잡혀가가지고 관광객이나 중국 사람들이 뭐 공안 경찰이죠 한테 잡혀가는 거나 길거리에서 두들겨 맞거나 하는 것은 없어요 지금 이제. 예전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지금 그런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중국도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되면서 소위 1인당 소득이 벌써 이제 10,000불 넘은 것이 2020년인데 20년에 1인당 소득이 10,000불을 넘으면서 그들 문자로 소강사회가 건설이 됐고 그러면서는 이제 개인적인 자유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인권 발달사를 보면 유럽에서도 부르주아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중상주의로 부르주아들이 생겨나고 부르주아 혁명 이후에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의 경제 형편이 좋아지면서 세금 내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압박을 해? 네. 미국도 그랬고요. 세금 내는 만큼 우리를 그 권리를 인정해줘. 세금 내는 만큼 투표권도 인정하고 노텍스 뭐 노보트 노텍스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럽에서 그러니까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서 부르주아 계층이 생기고 그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데 전제군주가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뭐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미국 독립전쟁도 그래 독립전쟁도 그렇고
그게 다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서 인권, 국권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장관님 말씀은 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하고 아주 유사하네요. 그러니까 따뜻한 햇볕을 또 등도 따뜻고 이러면은 인권 문제를 자동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렇죠. 아닌데 강원 양면 전략 같은 게 필요하다. 그렇죠. 인권 문제로 판을 깨는 건 어리석은 거다.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